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의 25% 상호 관세를 예고하고 그 시행 시점으로 못 박은 8월 1일까지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이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우리 정부는 이 8월 1일 전까지 어떻게든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3주간 이어질 전쟁 같은 협상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경제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 부과한다라고 밝힌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날짜로 7월 8일. 예.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6일 전에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맨이 됐다. 이제 7월 8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나라에 서한 그 편지를 보냈고요. 예.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오늘까지 거의 매일 관세 관련 메시지를 아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관세맨의 컴백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네. 일단 7월 8일에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미얀마, 튀니지, 말레이시아 등등등 14개 나라 정상에게 서한을 보냈고요. 네. 8월 날짜는 다 똑같습니다. 8월 1일부터 예. 나라별로 어디는 몇 퍼센트, 어디는 몇 퍼센트 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한국은 25%. 그러니까 4월에 관세를 처음 예고했을 때 25%그 숫자 그대로 그렇죠. 8월 1일까지 부과할 테니 7월 8일 기준으로 8월 1일이면은 한 3주 조금 더 남았었거든요. 네. 그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네. 지금 벌써 7월 14일이니까 이제 오늘로 치면은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맨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적보다 친구가 더 나빴다.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미국은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적들보다 더 나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포함해서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죠. 네. 그 동맹이란 나라들이 미국을 더 착취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더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둬가고 미국에 더 많은 무역 적자를 안겨와서 좀 손을 확실히 봐야겠다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도 나쁜 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6월에 미국 그 세금 통계가 나왔는데 네. 미국의 연방 정부, 연방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예. 늘 적자를 보는 나라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관세 수입이 4배가 늘었습니다. 와, 예, 4배.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를 했고 거의 대부분의 관세는 7월로 미뤘지만 네. 유예되지 않은 몇 가지 관세들이 있어요. 철강 관세라든지 자동차 관세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6월에 관세 수입이 4배가 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해결하겠다고 하던 연방 재정 적자 문제를 적어도 6월에는 해결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나가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득이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8월부터는 우리 더 세게 매길 테니 각오해. 그게 싫으면 너희 카드를 많이 내놔. 이제 이런 국면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과 또 멕시코에도 관세 30%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엔 진짜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건데 네, 제가 네. 아까 7월 8일 한국에 대한 서한 공개한 이후로 매일 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주말에는 유럽이랑 멕시코에 대한 8월 1일 3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예. 입장에서 유럽과 멕시코는 한국보다 훨씬 가까운 나라예요. 일단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최대 네. 무역국이고 네. 유럽은 당연히 미국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나라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30%입니다. 우리는 25%인데 그렇죠. 더 가까운 나라에 30%라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한 거니까 이 8월 1일은 진짜 얘들아 너희 방심하면 안 돼. 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낸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7월 8일 14개국 서한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25개 나라의 서한을 계속 조각조각 마치 쪼개기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처음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발표했던 게 4월이었고요. 예. 이때 이제 7월 8일까지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직전에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압박을 하는 이 의도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달에 거의 50여 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또 며칠 있다가 바로 유예를 해줬어요. 예. 협상을 해서 풀어보겠다.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외신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딱 두 나라가 합의가 됐습니다. 네. 영국과 베트남.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겠죠. 내가 3달이나 시간을 줬는데 네. 이 동맹이라는 나라들이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어떻게든 합의를 안 하려고 뒤로 막 빠지고 네. 안 되겠다. 정말 이번 내가 확실하게 혼내야겠다.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니까 8월 1일, 그러니까 7월 8일 기준으로 8월 1일이니까 한 3주 남짓 말미를 주고 네. 이때 안에 확실하게 양보 안 하면 이제 다 이대로 간다. 이제 이런 진짜 강한 끝이야. 겁을 주는 거죠. 네. 예.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대응도 진짜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방송 들으기 좀 전에 오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미국과 통상교섭을 하는 가장 최고 책임자죠. 네.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미국에 한 2번 갔습니다. 미국에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네. 그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어떤 뉘앙스가 읽힙니다. 네. 오늘 오전에 했던 발언 중에 가장 강했던 표현은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네. 완벽한 합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완벽히 만족스러운 합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선택과 결정.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냐. 뭘 우리가 양보하고 뭘 미국에 내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사실 미국에 양보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관세를 만약에 내린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농민들은 직격탄입니다. 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의 양보와 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치열한 논쟁거리를 낳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열어준다. 예. 우리 뭐 광우병 논란 그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그렇죠. 트라우마를 남겼다고요. 그게 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니까 하나하나 양보 지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 근데 우리의 통상 수장이 그런 발언을 꺼냈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좋게 미사역으로 해서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 하나는 내줘야 미국이 뭐 하나일지 두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을 내줘야 네. 미국이 합의라는 걸 해줄 것 같다. 우리 긴장하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20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도 일정 정도의 출혈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예고하는 브리핑이 오전에 있었고요. 예. 어쨌든 뭐 남은 3주 동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는 했는데 뭐 협상이라는 건 결국 상대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센 상대지 우리보다 네. 약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 어려운 거죠.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 또 더 센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3주가 남았습니다. 뭐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와 협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양보, 좋게 표현하면 양보,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동시에 그쪽이 뭔가 선물도 줘야 돼요. 네. 그쪽이 원하는. 현재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형적인 서비스업의 나라지.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으로 먹고 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뭔가를 서비스를 팔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나라지 네. 물건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아이폰도 못 만들고 아이패드도 못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하나도 못 만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자동차 만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미국 네. 자동차는 인기가 없거든요. 결국 예. 미국 제조업은 완전히 몰락을 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든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그러고. 자, 네.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조 기술을 숙련하게 하는 숙련공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는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 작업이 필요한데 미국이 가장 육성하고 싶어하는 제조업 중에 딱 두 개를 꼽으라면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다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가 다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그 비싼 인건비 물어가면서 우리가 굳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미국 너희에게 반도체 기술을 전수해 줄 테니 좀 좋게 봐달라라는 네. 신호고요. 미국이 조선업을 굉장히 키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상선을 키우려는 게 아니고요. 군함. 예. 네. 지금 미국이 가장 군사력으로 경쟁한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함 수로는 이미 중국이 이기고 있어요. 예. 물론 군함의 질로 보면 아직은 미국이 이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군함을 더 짓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는 군함을 지을 수 있는 조선소가 현저히 부족해요. 결국은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에 가서 혹은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조선을 유치해서 한국에서라도 지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군함 많이 지어줄게라는 카드를,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기술 전수와 조선업 협력을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미국의 양보를 혹은 미국의 최대한 좀 눈높이를 낮춰보겠다는 게 우리의 전략인데 네. 뭐 거기까지는 합리적인데 이제 모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패를 모를 때 협상이 되는 거지. 네. 지금 기자인 제가 말할 정도라면 미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낼 카드가 될 것이냐는 사실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네. 불안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전수해줄 건 전수해주고 내줄 건 내주면서도 이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어쨌든 관세 세율 인하가 되겠죠. 예,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점점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의문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단적으로 우리가 뭐 결국 세상에서는 그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가 전부 다 25% 관세를 맞아버리면 사실 25% 관세 맞아도 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최악은 아니에요. 네. 다 똑같이 맞는 거니까. 덜 억울하다랄까요? 예. 네.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상대 비교해볼 만한 나라가 일본인데 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미국과 훨씬 가까운 나라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국내 정치적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일본 정부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미국과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일본도 7월 8일에 서한을 공개했는데 네. 일본은 25% 세율을 매기겠다고 8월 1일부터 트럼프 네.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은 일본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4%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한국은 저렇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물도 주고요. 1%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결국 물론 이제 일본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세율 인하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8월 1일이 됐을 때 우리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가르는 것은 세율을 절대적으로 낮춘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나라랑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세율을 지켜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마 네. 정부도 말은 안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문제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최근 미국에서 방위비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약한 상대는 우리 아픈 지점을 정말 봐주지 않고 다 건드려요. 예. 결국 예. 지금은 방위 협상하는 시즌도 명백하게 아닌데 네.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관세 압박인 거거든요. 그렇죠. 8월 1일이라는 시한을 밝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관세 메시지를 내다가 갑자기 방위비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방위비를 지금 우리가 대략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내고 있는데 네. 거의 10배를 올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뭐든지 한 방에 10배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감당하기 수치인데. 어렵죠. 네. 다 우리 세금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10배 자체를 인상을 따낸다기보다는 결국 한국 너희가 뭔가를 더 내놔라는 압박으로 보이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비용 문제를 더 나아가서 전시 작전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시의 작전권은 평시의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지만 전시의 작전권은 아직도 미국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나라 보수 진보의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걸 꺼내서 너희에게 최대한을 받아내겠다라는 미국의 전략이 뭐 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이 3주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작전 전략을 잘 펼쳐서 세율을 낮추고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